여기 놀라움에 입이 딱 벌어진 남자가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비교문화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 남자는 종로의 한 낡은 책방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기원하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서울의 어느 오후였어요. 저는 종로 거리의 차양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도쿄와 베이징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한국에 온 지 이제 겨우 이틀째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비교문화학을 연구하는 박사과정생 안드레아 슈미트예요. 30살의 나이에 이미 서양 철학과 문화에 관한 2편의 논문을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했지만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이해만 갖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을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 K-팝과 넷플릭스 드라마로만 유명한 역사적 깊이가 부족한 나라라고 여겼었어요. 제 지도 교수님께서 동아시아 문화비교 연구가 박사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한국 방문을 강력히 권유하셨지만 저는 내심 이 여정이 학문적으로 큰 가치를 더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중국의 천년 철학과 일본의 정교한 미학에 비해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문화적 통찰이 과연 있을까요? 이것이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며 제 머릿속을 채운 의문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에 본 첨단 빌딩들과 화려한 디지털 간판들은 오히려 제 편견을 강화시켰어요. 호텔방에서 바라본 밤의 서울은 눈부신 네온 사인과 초고층 빌딩으로 가득했어요. 역시 겉만 번지르르하고 내실은 없는 도시로군요라고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둘째 날 예상치 못한 봄비가 제 일정을 방해했어요. 덕수궁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어 무작정 종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급히 가장 가까운 건물의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어요. 비를 피해 들어선 그곳은 청운당이라는 간판이 달린 낡은 건물이었어요. 반쯤 문이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책들이 가득한 서점으로 보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점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천장까지 닿는 높은 책장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와 먼지, 그리고 묘한 향신료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깊은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80대로 보이는 노인분이 서 계셨어요. 흰 머리에 검은 테 안경을 쓰신 그분은 전통 한복이 아닌 회색 울 재킷을 입고 계셨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분께서 거의 완벽한 영어로 말을 걸어오셨던 거예요. 비를 피하러 들어왔는데 잠시 비가 멎을 때까지 여기에 있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노인분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비는 곧 그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책을 구경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당신께서 관심 있으실 만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분의 말투에는 단순한 상업적 권유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려 오셨다는 듯한 친근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요. 학술적인 목적으로 방문했지만 노인분께서는 갑자기 제 옆으로 다가와 팔을 잡으셨어요. 그분의 소나기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당신은 베를린에서 오셨어요. 비교문화학을 연구하시는 학자시군요. 저는 놀라서 그분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노인분께서는 웃음을 터뜨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가방에 붙은 훔볼트 대학 태그가 보여요. 그리고 책을 보는 당신의 눈빛이 일반 관광객과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안도의 웃음을 지었어요. 괜히 신비로운 능력 같은 것을 상상했던 제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어요. 제 이름은 김진우예요. 이 서점을 50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죠. 라고 노인분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안드레아 슈미트예요. 반갑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안드레아 씨, 혹시 조선의 예언서에 관심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지만 학자로서의 호기심과 예의상 관심을 표현했어요. 예언서라 흥미롭네요.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건가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김 노인분의 눈이 반짝이셨어요. 노스트라다무스보다 더 정확하고 더 깊은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분께서는 책장 사이로 사라지셨다가 몇 분 후에 돌아오셨어요. 그분의 손에는 낡은 삼배천으로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노인분께서는 조심스럽게 천을 풀고 그 안에서 어두운 가죽 표지의 책을 꺼내셨어요. 책 표면에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라고 저는 속삭이듯 물었어요. 왜인지 이 순간이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격압유록이에요. 라고 노인분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셨어요. 조선 중기의 예언가 남사고 일명 격암께서 남기신 예언서예요. 책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셨어요. 표지에는 정교한 서체로 격압유록이라는 제목이 한자로 쓰여 있었어요. 책은 묘하게 빛을 흡수하는 듯했고 주변의 공기마저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이 책을 만지시기 전에 안드레아 씨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노인분께서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왜 한국에 오셨어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학술적 의무감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변화했는지 그 이면에 어떤 철학과 세계관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인분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대답이에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네요. 그분께서 책을 펼치시자 먼지가 희미하게 공기 중에 떠올랐어요.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읽어보실래요? 라고 노인분께서 첫 페이지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한자를 조금 읽을 수 있었지만 이 고서의 내용은 훨씬 난해했어요. 그러나 첫 문장은 묘하게도 쉽게 읽혔어요. 천지개벽 후천시대라고 제가 더듬더듬 읽자 노인분께서 덧붙이셨어요. 하늘과 땅이 뒤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갑자기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고 서점 안의 불빛이 순간 깜빡였어요. 마치 책이 반응하는 것 같은 기묘한 우연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라고 노인분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책은 400년도 더 전에 쓰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분께서 페이지를 넘기시며 다른 구절을 가리키셨어요. 쇠로 된 말이 불을 뿜으며 천리를 달리고 하늘을 나는 쇠새가 세상을 좁히리라. 이건 기차와 비행기를 말하는 건가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노인분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손바닥 안에 천하가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실로 세상이 하나 되리라.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라고 저는 속삭였어요. 가슴속에서 이상한 흥분이 일어났어요. 이런 건 어떠세요? 라고 노인분께서 다른 페이지를 펼치셨어요. 불의 기운이 온 세상을 덮어 땅과 물이 병들고 진인이 나타나 세상을 구하리라.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운동가? 라고 제가 추측하자 노인분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안드레아 씨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으시네요. 격압유록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조선의 선각자들이 자연의 이치와 인간 사회의 순환을 깊이 연구하여 남기신 통찰이에요.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서점 내부는 더욱 어두워졌고 김 노인분께서는 작은 등잔을 켜셨어요. 불빛에 비친 그분의 얼굴은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오신 분처럼 보였어요. 가장 놀라운 구절은 이거예요. 라고 그분께서 가리키신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백의 민족 평화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 문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리라. 이것이 지금의 한국을 예언한 걸까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노인분께서는 대답 대신 질문을 던지셨어요. 안드레아 씨는 한국의 어떤 면을 알고 계세요? 글쎄요,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나 K-팝, 드라마, 영화 그리고 빠른 경제 성장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표면적인 것들이네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한 나라가 폐허에서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문화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을까요? 라고 노인분께서 물으시자 저는 당황했어요. 사실 그런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격암유록은 그 답을 암시하고 있어요. 라고 노인분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의 집단적 의식 속에는 후천 개벽의 철학이 내재되어 있어요. 옛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는 믿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의민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예언이에요. 노인분께서는 책을 다시 넘기시며 지도와 같은 그림이 그려진 페이지를 보여주셨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심원이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정신적, 문화적 영향력의 확산을 상징해요. 한류라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견된 운명의 일부일지도 몰라요. 저는 갑자기 서점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미신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책에 적힌 구절들과 현실의 일치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어요. 이 책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지도 않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노인분께서는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 책은 팔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께 잠시 빌려드릴 수는 있겠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보았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라고 노인분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편견 없이 이 책을 연구해 주세요. 서양의 학문적 틀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동양의 순환적 시간관과 통합적 세계관으로 접근해 보세요. 약속드릴게요. 라고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노인분께서는 책을 다시 천으로 싸서 제게 건네주셨어요. 그 순간 창밖의 비가 갑자기 그쳤고 서점 안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제 가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라고 노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 주소로 오세요. 제가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 두겠어요. 그분께서는 작은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명함에는 도서관 주소로 보이는 곳이 적혀 있었어요. 서점을 나서면서 저는 묘한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갑자기 비가 그쳐 서울의 거리는 햇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고 한강 방향에서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마치 자연마저 격암유록의 발견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명동의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이상한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책을 조심스럽게 풀어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고 한강의 물결 위로 도시의 불빛이 춤추고 있었어요. 마치 책 속의 불과 물이 만나는 땅이라는 표현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듯 했어요. 표지를 열자 첫 페이지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주의문이 있었어요. 이 책은 평범한 분께서 읽으시기 어려워요. 인연 있으신 분은 얻으시고 인연 없으신 분은 잃으시리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이 책의 유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어요. 조선 중기의 예언가 남사고 1509-1571 일명 격암께서 임진왜란 이전에 기록하신 예언서로 그 제자들에 의해 보존되어 왔다는 내용이었어요. 특이한 점은 책의 일부분이 남사고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추가되었다는 것과 일제강점기에는 금서로 지정되어 비밀리에 전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 천지개벽 후천시대라는 구절이 커다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선천은 양이 음을 억누르고 후천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니 억압의 시대가 끝나고 화합의 시대가 오리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인분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것은 세상이 크게 변하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예언이라고 하셨었어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시대의 도래,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기존 사회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 음양의 조화는 남녀평등, 다양성의 존중, 포용적 사회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책을 계속 넘기면서 저는 점점 더 몰입했어요. 격암유록은 단순한 예언의 나열이 아니라 철학적 성찰, 역사적 통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종합 문헌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시간 개념의 독특함이었어요. 서양의 선형적 시간관과 달리 격암유록은
순환적이면서도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시간관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저는 갑자기 책 속의 한 구절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쇠로 된 말이 불을 뿜으며 천리를 달리고 하늘을 나는 쇠새가 세상을 좁히리라. 손바닥 안에 천하가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실로 세상이 하나 되리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문장들을 읽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는 분명 현대의 교통수단과 통신기술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박지훈 교수님을 찾아뵙기 위해 방문했어요. 미리 예약 없이 찾아갔지만 격암유록의 사진을 보여드리자 교수님께서 즉시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박 교수님께서는 책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놀라움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이 판본은 매우 희귀해요. 격암유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헌이에요. 조선 중기에 쓰여졌지만 근대 이후에 추가되거나 재해석된 부분도 많으세요. 하지만 이 책에는 원본으로 추정되는 구절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박 교수님의 도움으로 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규장각에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격암유록의 여러 판본과 해석에 관한 자료를 발견했어요. 많은 구절이 상징적 언어로 현대 과학기술과 환경 문제를 예견했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격암유록에 기술된 후천 개벽이 단순한 종말론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정확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다음 구절이 인상적이었어요. 천지가 뒤바뀌고 음양이 새로이 정해지며 사람의 지혜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만물을 다스리리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는 현대의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그리고 환경공학 기술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이 발견의 중요성을 깨달은 저는 베를린 대학의 지도 교수인 알렉산더 밀러 박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지만 제가 보낸 자료를 검토하신 후 직접 서울로 오셨어요. 저희는 함께 격암유록의 더 많은 부분을 번역하고 분석했어요. 밀러 교수님께서는 특히 격암유록에 담긴 사회적, 환경적 통찰력에 주목하셨어요. 불의 기운이 세상을 덮어 물과 땅이 병들고 사람들이 하늘의 분노를 마주하리라는 구절은 현대의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문제를 경고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이는 2020년대 전 세계가 직면한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와 놀랍도록 일치했어요. 저희의 연구 결과는 하버드 대학 동아시아 연구센터에서 주최한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되었고 이후 국제학계에서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어요. 일부 학자분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셨지만 점점 더 많은 전문가분들이 격암유록의 예언적 통찰력과 그 현대적 의미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 발견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던 저는 격암유록의 분석 결과를 세계적인 전문가분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MIT 기후변화 연구소 소장 제임스 리처드슨 교수님께서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지만 격암유록의 환경 관련 예언을 검토하신 후 놀라움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400년 전 예언가께서 21세기의 기후 위기를 이토록 명확하게 예견하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라고 리처드슨 교수님께서 화상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불의 기운이 땅과 물을 병들게 한다는 표현은 온실가스 효과와 그로 인한 해양 산성화, 생태계 파괴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이는 현대 기후과학이 최근 수십 년간 발견한 현상과 일치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격암유록의 예언이 단순한 재난 예측을 넘어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진인에 대한 묘사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리더와 기술의 등장을 암시한 것으로 보였어요. 2025년 현재 한국은 수소 경제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고 탄소 중립 기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양자물리학자 데이비드 장 박사님께서는 격암유록의 또 다른 측면에 주목하셨어요. 음양의 새로운 질서라는 개념과 현대 양자역학의 원리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하셨다고 하셨어요. 격암유록은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적이고 통합적인 새로운 질서를 예견하고 있어요.
이는 양자 얽힘 퀀텀 엔탱걸루먼트의 개념과 놀랍도록 일치해요. 라고 장 박사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특히 보이지 않는 실로 세상이 하나 된다는 표현은 양자 네트워크와 양자 인터넷의 기본 원리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2025년 한국은 세계 최초의 상용 양자 통신망을 구축 중이었고 양자 컴퓨팅 연구에서도 구글과 IBM에 버금가는 성과를 내고 있어요. 특히 SK텔레콤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개발한 양자 암호통신 기술은 보안 분야의 혁명을 가져오고 있어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의 김성호 박사님께서는 격암 유록의 예언과 현대 기술의 연관성을 더욱 깊이 분석하셨어요. 천지가 뒤바뀌고 음향이 새로이 정해진다는 구절이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기술의 발전을 암시한다고 해석하셨어요. 이 구절은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은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디지털 트윈 도시를 구축 중이고 2025년 기준 메타버스 산업에서 글로벌 선두 그룹에 속해 있어요. 라고 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김 박사님께서는 더 나아가 격암 유록의 사람의 지혜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만물을 다스리리라는 구절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하셨어요. 2025년 한국의 네이버랩스와 카카오브레인에서는 각각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와 민트를 개발해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모델에 필적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두 모델 모두 한국어에 최적화되어 있으면서도 다국어 처리 능력이 뛰어나 백이민족이 문명의 빛을 비춘다는 예언과 맞닿아 있어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이지연 교수님께서는 격암 유록의 환경 관련 예언이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과 탄소 중립 전략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교수님 연구팀은 격암 유록에 등장하는 불의 기운과 물과 땅의 병을 현대 환경과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셨어요. 격암 유록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며 기술 발전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경우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요. 동시에 진인으로 상징되는 환경 리더십과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는 현대 지속 가능 발전 이론의 핵심과 일치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욱 흥미로운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원 KAIST의 융합미래과학 연구팀에서 진행되었어요. 연구팀은 격암 유록의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개념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과 연관 있다고 분석하였어요. 이 연구의 결과로 다기능성 신경 인터페이스와 탄소 나노튜브와 같은 첨단 소재를 활용하여 신경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2025년 KAIST에서는 뇌파만으로 로봇과 컴퓨터를 제어하는 획기적인 BCI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 기술은 중증 장애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격암 유록은 인간의 사고와 기계의 연결, 즉 뜻이 전해져 만물을 움직인다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2025년 초 서울에서 개최된 격암 유록과 현대과학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세계 각국의 과학자와 동양 철학 전문가분들이 모여 이 예언서의 과학적 의미를 논의했어요. 일부 서구 학자분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셨지만 점점 더 많은 전문가분들이 동양의 직관적 통찰과 서양의 분석적 과학이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는 관점에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양자물리학자 로저 펠로즈 교수님께서는 화상 연설에서 우리는 동양 철학과 예언서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해왔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통찰이 현대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맞닿아 있음을 인정해야 해요. 격암 유록의 재발견과 그 현대적 해석은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CNN, BBC, 엘저지러 등 세계 주요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이 400년 전 예언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특히 한국 내에서는 이 발견이 국가적 자부심과 문화적 정체성 강화로 이어졌어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이어지자 한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미래유산 프로젝트에 이 책의 내용을 포함시켜 새로운 분과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격암 유록을 비롯한 전통 지식을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하여
미래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어요. 국제적으로도 격암 유록의 영향력은 확대되었어요. 유네스코에서는 격암 유록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는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위원회에서는 격암 유록의 환경 철학을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학계에서는 동서양 지식 통합 연구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했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베이징 대학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는 동양 고전에 담긴 과학적 통찰을 현대 기술 발전에 적용하는 연구센터를 설립하였어요. 기업 세계에서도 반응은 뜨거웠어요. 삼성전자는 격암 유록의 천지개벽 개념에서 영감을 받아 자사의 AI 비전을 신세계 이니셔티브로 재정립했고, 현대자동차는 격암 유록의 환경 철학을 반영한 진인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완전 자율주행, 수소 전기차와 개인용 비행체 PAV를 통합한 새로운 교통 생태계를 구상한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격암 유록의 영향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상이었어요. 단순한 경제적 성장과 편의성을 넘어 기술이 자연과 인간, 사회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시작되었어요. 특히 한국은 인간 중심의 기술, 생태계와 공존하는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한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은 기술적 혁신과 동양 철학의 지혜를 결합한 것으로 21세기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가장 유망한 접근법이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한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는 G20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로 발전하고 있어요.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미래학과 동양 예지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제 연구의 핵심은 격암 유록과 같은 동양의 예언서가 현대 과학기술과 환경 문제에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 탐구하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연구는 기후과학자, 인공지능 전문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격암 유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술과 인간성, 발전과 자연, 혁신과 전통 사이의 균형이에요. 400년 전 예언가의 통찰이 오늘날의 첨단 기술과 사회적 도전을 예견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간과 지식, 문명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아마도 진정한 후천 개벽은 단순한 기술 혁명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그 서점을 찾았어요. 노점주께서는 제가 그동안 발견한 것들에 대해 미소 지으며 들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격암 유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선조들께서 자연과 인간, 과학과 도덕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셨던 증거예요. 연구가 동서양의 지혜를 잇는 다리가 되시길 바랐어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미래학과 동양 예지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 연구는 기후과학자, 인공지능 전문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구하시는 학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격암 유록의 재발견은 저에게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깊은 철학적 성찰을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가 첨단 과학이라고 믿는 많은 개념들이 사실은 동양 철학의 자연관과 우주관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미래는 기술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인간 공동체의 화합, 그리고 도덕적 리더십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어요. 오늘날 한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친환경 기술,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모습은 격암 유록이 예견한 백의민족의 평화로운 빛이 현실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격암 유록이 견고한 환경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진정한 후천 개벽의 시대, 즉 기술과 자연, 인간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시대를 열어가는 것임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으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한국은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비전이 만나는 곳, 첨단 기술과 깊은 철학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격암유록이 예언한 대로 세계의 미래를 밝히는 평화의 빛을 비추는 곳이 될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